혈액은 강하고 탄력 있는 관인 동맥을 통해 흐르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장기와 조직으로 전달하며 정맥과 연결되어 있는 가는 동맥으로 운반합니다. 하지만 혈액의 흐름은 구조적 결함 또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혈류 차단 또는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A silent killer. 죽상동맥경화증은 관주하는 장기에 심각한 영향을 주면서 동맥에 영향을 주는 대사 관련 질환입니다. 대부분이 콜레스테롤인 지질, 그리고 칼슘과 기타 것들과 같은 물질들이 동맥병 내에 침착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콜레스테롤과 그 에스테르와 칼슘, 그리고 기타 생성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혈액이 조직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는 죽상판을 형성시키는 손상을 일으킵니다. 동맥벽에서의 지방 침착물의 축적은 천천히 죽상동맥경화를 가져오며 대부분의 경우 감지할 수 있는 증상 없이 전개되면서 동맥의 혈류를 느리게 만듭니다. 19세기 연구가인 독일의 루돌프 보초우와 오스트리아의 칼 로키탄스키는 죽상동맥경화증에 관한 두 가지 주요 이론을 개발하였습니다. 1852년부터 1856년까지 루돌프 버초우는 동맥벽에서 지질의 염증 및 치윤의 이론 또는 가설을 소개하였습니다. 비슷한 시대의 로키탄스키는 혈전 형성 이론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동맥벽에서 흡수되고 정상적인 혈액순환을 복원시키는 혈전의 존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세기 말엽에 죽상동맥경화증은 사망 원인의 65%를 차지하였으며 새로운 밀레니엄에도 질병과 사망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험 인자들의 관리 여부에 따라 피해가 증가되거나 늦추어질 수 있습니다. 조절할 수 없는 위험 인자들 중에서도 절대 조절할 수 없는 것은 나이와 성별입니다. 또 다른 조절할 수 없는 위험 인자는 유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과 게놈 연구의 발전은 이러한 인자들에 대해서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혈압, 당뇨병, 흡연 및 비만과 같은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인자들도 있습니다. 죽상동맥경화 진행 과정은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다른 위험 인자들과 수반될 때 가속화됩니다. 전문가들은 생활 양식의 변화가 질병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운동을 해야 하며 금연하고 또한 지방, 특히 포화지방이 적은 음식과 야채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새로운 생활 양식을 역설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죽종 손상에는 몇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칼리바로 교수에 의해서 발표된 일명 죽종 시스템이라고 하는 죽상동맥경화증을 검사하는 시스템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것은 세계보건기구 WHO에 의해 사용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상태의 죽상동맥경화 손상을 측정할 수 있게 한 쿠바의 공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쿠바 전문가들에 따르면 손상은 죽상동맥경화 위험을 발생케 하여 위협적인 심각한 플라크와 혈전으로 변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막힌 혈관에 의해서 영향받는 부위에 따라 세계의 주요 부위에서 죽상동맥경화 위험을 밝혀냈습니다. 우선 급작스런 사망을 일으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며 또한 심장마비와 협심증이 일어나는 심장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혈전증 또는 색전증, 출혈, 일시적 허혈 발작, 그리고 다중경색증 치매를 갖고 있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뇌와 혈관 질환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세 번째로 괴조와 하지의 절단을 유발하는 말초동맥 질환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특히 대동맥에서의 동맥류도 언급하겠습니다.
죽상동맥 경화증은 심장, 뇌, 그리고 기타 장기를 자극하는 혈류의 장애물입니다. 심장은 혈액순환을 위한 중요한 기관이며 대동맥은 항상 전신의 혈액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고 있지만 라울 아레우 씨의 동맥은 막힌 적이 있었습니다. 전 필요할 때면 왼쪽 팔이 다친 것과 같은 통증을 느낍니다. 그것은 제 정맥의 심부통이었으며 전 정말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갔는데 그날 심장병 전문의가 절 진찰해보곤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결정했답니다. 아브라우 박사는 바이패스 수술, 우회로 조성술이라고 알려져 있는 외과 시술을 제안하였습니다. 아레우 씨의 경우 지방이 동맥의 혈류를 차단하고 있었으며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어서 심장 동맥 바이패스 수술을 하기 위해 긴급히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동맥이 막혔을 때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심근혈관 재생수술입니다. 1990년 3월 21일 수술실 안에는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저를 마취시켰으며 심장을 열었습니다. 이후 제 다리의 대동맥과 장애를 일으켰던 손상된 동맥 사이에 이식편을 만드는 수술을 하였답니다. 저는 회복될 때까지 중환자실에서 10일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얼마 후 저는 다시 동일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임상 증상 중에 하나인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기인한 대사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아우레 씨의 동맥은 다시 막히게 된 것입니다. 동맥 폐색이 병을 진행시킵니다. 제 동맥은 다시 막혔으며 의사들은 제가 수술을 다시 받아야 된다고 했으나 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절 고콜레스테롤 혈증 치료를 위해 전문 치료소로 보내더군요. 저희가 아레우 씨의 병력을 조사해보니 그의 실험실 테스트 결과 총 콜레스테롤이 9.6mmol/L, 중성지방이 5.4mmol/L였으며 그리고 HDL은 0.9mmol/L보다도 낮았답니다. 그래서 그 즉시 폴리코사놀 1일 10mg과 저지방 식이요법을 처방했습니다. 폴리코사놀은 쿠바의 국립과학연구센터에서 개발된 천연 치료제입니다. PPG 또는 폴리코사놀은 쿠바의 국립과학연구센터에서 개발한 천연 치료제로서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항혈소판 및 항산화 효과를 지니기도 하여 죽상동맥경화 질환을 치료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심장 또는 뇌혈관 질환, 그리고 말초동맥 질병을 가진 환자들에게는 최고 용량인 1일 20mg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좋아지고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20km를 걷기까지 한답니다. 14년 동안 동일한 치료를 받아왔는데 좋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보거나 상상하는 개개의 사항을 회상할 수 있으며 주위 세계에 조직화된 비전을 창조하는 기억력을 사용하게 합니다. 하지만 병이 든 경우에는 뇌는 응집된 방법으로 그 기억을 사용할 수 없게 합니다. 모파 씨는 촉망받던 수학자였습니다.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을 몰랐습니다. 제 건강은 좋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했답니다. 제 뇌에 끔찍한 일이 생겼을 때 전 손녀딸에게 수학을 가르치면서 집에 있었죠. 그날 전 간단한 연습 문제를 기억하려고 애썼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잃었으며 제 뇌는 작동하지 않았답니다. 모파 씨에게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뇌는 좋은 혈류를 공급받지 못해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였으며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플라크가 파열된 플라크 내용물이 혈액과 접촉하였고 특히 혈소판과 접촉했다는 것을 신경과 전문의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뇌 반구의 겉부분인 중간 뇌동맥에 경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부분의 축두골과 정수리가 손상된 허열 상태였습니다. 뇌의 해마는 의사결정을 위해 암뇌에게 전달되는 기억을 작동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모파는 60세 때 뇌의 해마가 손상되었으며 그는 더 이상 지적인 계산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건강한 신경세포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훈련으로 뇌를 재조직하였습니다. 45일 후
모파 씨는 회복되었으며 신경계의 유연성에 고마워했지만 그의 뇌는 기본적인 기능 일부를 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파 씨는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그는 왼쪽 마루, 관자, 뒤통수 부위가 손상된 경색 이후에 양호하게 회복됐습니다. 아스피린, 폴리코사놀, 비타민과 신경회복제 치료를 지속해야 했습니다. 외래 환자 통원 진료 시에 다시 만날 것입니다. 2년이 지난 후 모파는 2개월마다 한 번씩 의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고 또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현재 저는 수학자로서 뇌를 기능시킬 수 있게 됐답니다. 뇌는 혈액이 제공하는 산소와 포도당에 의존합니다. 혈액은 목동맥과 척추동맥을 통해 흐르지만 이러한 동맥들도 죽상동맥경화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외과의료연구소의 훌리오 카레라스 박사는 1991년 이래로 목동맥 죽상판 제거 수술을 주도해왔으며 뛰어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목동맥 죽상판 절제술은 플라그가 막고 있는 동맥의 내부 부분을 제거하는 외과 기술입니다. 동맥의 내경이 좁아져서 뇌 허열 위험을 증가시킬 때 이런 상태가 경색으로 악화될 수 있는데 이러한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뇌는 좀 더 많은 혈액을 공급받게 되며 동시에 뇌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허열성 시각상실과 같은 시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미세한 색전의 원천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전문의들은 이러한 외과 기술로 허혈 또는 회복될 수 없는 뇌졸중으로부터 뇌를 보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환율, 사망률이 1.2% 미만인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은 죽상동맥경화성 유형의 목동맥 협착증 환자가 120명 이상 있으며 또한 아주 훌륭한 결과를 보이면서 폴리코사놀로 치료받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제 발가락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다리의 감각을 잃었을 때인 1993년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포아민 휘구에레도 씨가 처음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42세 때였습니다. 호민 휘구에레도를 영상 테스트한 결과 오른쪽 내부 목동맥의 75%가 폐색돼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뇌허열 상태임이 분명했습니다. 수술하기로 계획돼 있었지만 카레라스 박사는 다른 치료 방법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전 120개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지능 측정 시험을 치렀으며 그 결과 카레라스 박사는 폐색으로 인해 제 마음이 명료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 폴리코사놀과 아스피린으로 치료받게 됐으며 6개월마다 카레라스 박사의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카레라스 박사는 저더러 2년마다 한 번씩 진찰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이 방법으로 목동맥의 문제를 해결하게 됐답니다. 호민 환자는 개인 요청에 따라서 수술은 하지 않고 폴리코사놀 치료를 받았습니다. 폴리코사놀을 매일 20mg씩 복용했으며 3, 4년 후에는 동맥 폐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죠. 고령자 사망의 주요 원인은 관상동맥, 뇌혈관 그리고 말초동맥 질환입니다. 의료외과연구센터는 하바나시의 3개 지역에 거주하는 1,47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폴리코사놀 치료 연구를 하였습니다.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1일 5mg으로 시작하였으며 이 치료가 속임약군과 비교하여 장기적으로 심장혈관과 뇌혈관 질환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에 있어서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저하되었으며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상승하였습니다. 폴리코사놀은 우선적으로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며 혈소판 부착과 관련하여 아주 훌륭한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폴리코사놀 치료에 대한 중요한 2가지 측면이 있으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해로운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는 것입니다. 죽상동맥경화증 치료를 위한 다른 제품들은 모두 부작용이 있으며 어떤 것은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활 양식과 동시에
부작용이 없는 치료를 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다면 여러분은 죽상동맥경화증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신체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죽상동맥경화증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살인자인 것입니다.